여기서부터 제가 의혹 제기를 합니다. 시드릴. 과연 시드릴은 어떤 회사인가? 노르웨이의 유전 개발업체. 하지만 이 회사의 본사는 이 바하마입니다. 어? 그러니까 노르웨이라고 돼 있지만 이 회사의 법인의 직접적인 본사는 바하마 아닌데? 아니야. 저기 버뮤다인가? 버뮤다라고. 버뮤다. 바하마는 아니고. 또 둘 다 조세햇빛처럼 맞는데 버뮤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예요. 그럼 이 회사의 사주로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 선박한 존 프레드릭센이라는 사람이 시드릴의 주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실제 이 회사는 한국 회사입니다. 이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데가 없으니까 송 작가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이 시드릴이라는 회사는 2005년도에 그 프레드릭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 맞는데 애초에 만들 때부터 본사를 버뮤다에다 둔 조셉 회피처에다 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규모를 키워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돈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랑 2009년도쯤에 엮이기 시작합니다. 2005년도에 생긴 회사가 뭘로 엮이냐면 이 회사가 대우조선의 두 대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2대 시추선을 발주를 합니다. 당시에 총 발주 규모는 한 1억 5천만 달러 내외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4대의 시추선을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20%를 물죠. 문제는 이게 2015년도 이후에 이거를 쭉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인도 시점이 됐어요. 나머지 80% 돈을 내고 뭐 70%란 말도 있고 80%란 말도 있는데 인도를 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인도를 안 해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못 치르는 상태에서 지불불능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미국에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은 그 네 채의 그 시추선을 계약금을 떼고 배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성 채무로 전환이 되는 거죠. 즉, 이 배값을 못 받은 미수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미수금을 누가 대신해서 내줬을까요? 수출입은행이 이걸 해줬죠. 원래 조선 같은 게 그래요. 계약금 받고 나면 수출입은행에서 대출받아갖고 그걸로 배를 짓거든요. 즉, 배 4채를 한국에 발주를 하고, 돈 못 내하고 백제라고 해갖고, 2018년도에 파산에 들어간 거고, 이 파산에 의하고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중공업이 거의 넘어갈 위기,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수출입은행하고 국내 기관들이 도와줘가지고, 이 삼성중공업을 살려냅니다. 뭐 대우는 어차피 법정관리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 악성 재고, 이 시드릴 배 2대가 다른 사람한테라도 팔아가지고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도 하고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 판 상태에서 계속 악성 채무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요, 2020년도에 갑자기 구조조정 신청을 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구조조정을 실시를 해갖고 이 파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갖고 2021년도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망해가는 시드릴에다가 돈을 대준 그런 엔젤 펀드를 대준 사람들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못 갖고 간 배값은 그대로 돈으로 대출을 해갖고 물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망한 회사의 구조 조정을 위한 기금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또 낸 거예요. 그럼 저 회사는 누구 거다? 수출입은행 건 겁니다. 왜 돈을 줬으니까
망한 회사를 돈 주고 살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주인은 수출입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드릭센이 싸게라도 배를 내놔라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삼성중공업에서는 못 내놔라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측에 있는 미수금들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 건데 놀랍게도 이 회사를 한국에 있는 수출입은행 공사가 살려냈는데 이 회사가 이 공사를 딴 거죠, 작년에. 시추 공사를 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올해는 약 1,200억, 내년에는 1조 2천억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고 미국 증시에다가 공시를 냈어요. 주가가 6% 이상이 당일날 급등을 했죠. 그리고 시드릴이 12월 달부터 시추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추 비용 금액까지 1조 2천억으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2014년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수출입은행이 시드릴에 4억 달러 금을 선박 금융을 제공했다. 뭐 이런 기사는 있네요. 2014년이네요. 네. 이게 그 당시에 배를 만들었을 때 이- 계약금 말고 나머지 비용을 다 수출입은행이 대준 거예요. 그러면 이 배를 못 팔았잖아. 그러면 이 배를 못 팔았으면 삼성중공업한테 수출입은행이 야 배값 내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조선업이 배값을 다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워낙 비싸니까 보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캐피탈 물고 들어가는 것처럼 배를 주문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물고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씨들한테 지금 우리 국가가 내년까지 1조 2천을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을 받으면 씨들이는 뭘 할까요?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배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빌려갖고 와요. 지금 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걸 성실하게 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얘네들이 반드시 여기에 석유가 나온다는 마음으로 이걸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이러한 계약이 진짜 순수하게 망해서 법정 관리 풀린 지 얼마 안 된 C-드릴에 뭐를 믿고 우리 석유공사는 이 시추를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도 안 나온 상태에서 12월 시추를 기준으로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까지 일단 주가 조작해가지고 먹을 사람들은 다 먹게 하고 어차피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 C-드릴은 이 공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공사비로 갖고 배를 인수하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악성 채무를 해결하는 게 되는 거고 이 돈은 다시 수출입 공사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100% 이자 포함해 갖고 투자금의 100%를 뽑아냈다. 4억 달러를 다 뽑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라도 회수를 하는 구조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거는 이와 같은 돈 문제에 얽혀 있는 부분을 해결했을 때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 관련된 금융 마피아들과 수출입은행 연관되어 있는 금융 마피아들과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그리고 이러한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우수리를 먹을 석유공사와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개발 기업들 얘네들이 안 나올 줄을 알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있는 돈을 빼먹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예요. 에이, 중간에 주가 조작을 왜 빼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C-드릴이 지금 이 발주에 대한 계약서를 작년부터 흔들어가지고 올해 초부터 흔들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는 거랑 또 연관관계가 있겠죠. 응? 이미 저 배는요, 삼성과 대우의 배로 돼 있는 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한번 눈탱이를 친 놈이잖아. 막대한 피해, 4억 달러 가까운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이 기업에다가
왜 다른 경쟁업체도 아니고 뭣도 아닌 상태에서 계약 내용이 왜 시드릴이 선정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냥 시드릴 7월 달에 확정해서 12월 달부터 판다. 지금 배가 오고 있다. 이 얘기만 나오지 왜 시드릴인지를 모른다는 거지. 실제 시드릴은 말만 노르웨이 업체고 본사는 버뮤다고 주식은 미국에 상장해 있으며 실제 자본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거야. 이게 결국 무역보험공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갖고도 어떠한 과정에 시드릴이 똑같이 선정이 됐는가를 놓고 지금 국정감사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해줘야 돼요. 물론 이건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 산자부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 11개 안에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만 산자부를 빨리 우리가 받아갖고 인수를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조져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무래도 이 사람 한 명이 지금 여기 엮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석유공사를 비롯해갖고 엑슨모빌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시드릴까지 삼성중공업의 대우중공업의 수출입은행들까지 정말 나라 돈을 움직이는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과 공사와 금융기관들이 지금 뭔가 지네들끼리 장난질을 치다가 윤석열의 섣부른 발표 때문에 이건 불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뭐 시드릴 홈페이지 가보니까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버뮤다하고가 있네요. 버뮤다. 결국은 브라질의 아브레유가 자회사를 세운 이유, 그리고 버뮤다가 본사인 이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유, 주가가 오른 이유, 이 모든 것들의 고리 안에는 정말 MB 때부터 이어내려온 자원외교의 더러운 고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욕심이 똥장까지 들어쳐가지고 아주 그냥 돈에 대한 징그러운 집착의 끝판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마 이 사업을 누가 관여를 하든지 간에 이런 청사진을 사갖고 돌릴 때에는 절대 비밀 유지를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는 짓인지 알거든요. 석유공사 안에서도 그 아는 사람들은 이 업체라든지 선정 과정, 이 사람들의 네임밸류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불러갖고 도대체 2단계에 누가 했냐, 누가 전화했냐. 이건 최상병 때랑 똑같은 겁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 끼어들어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을 회의나 결제나 정상적인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막 만들어낸 거예요. 아직 자료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회의해갖고, 이거 타당성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 통과 결과를 갖고 예산을 어디다가 꽁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올해 써야, 시추를 시작해야 내년에 더 많은 구멍을 파가지고, 올해는 1,000억만 뽑아먹지만 내년에 1조 2천억을 뽑아먹을 수 있다는 말이지. 자, 여러분. 열받으시죠? 댓글에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송벽가 TV에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미래가 있는 거지. 그럼, 알려드렸잖아. 우리가 알았잖아. 이거 근데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이거 보고 계신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거 빨리 가갖고 뒤져야 됩니다. 이거 파내면요, 뭐, 디올백보다, 아니면 뭐, 최상병보다 못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동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에 있는 돈들을 지멋대로 갖다 쓰고, 대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국고를 소진하고 날려먹었는지, 자원 외교한답시고 석유공사나 이런 데들이 얼마나 헛짓거리를 했고, 그 돈들을 어떻게 써왔는지, 낱낱이 감사할 꼬투리가 생긴 거예요. 이거 파고 올라가잖아요? 엑슨모빌 지난 30년이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 의혹 제기하고